안녕하세요, 리치넬레입니다. 여러분, 안양시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작년 한 해 안양시 부동산을 뜨겁게 달구었던 키워드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인덕원 GTX 인덕원이죠. 21년 6월에 GTX 신호선으로 인덕원역 추가가 확실시 되면서 주변 집값이 들썩거렸는데요. 평촌과 의왕 일대의 아파트 단지에는 인덕원을 넣자는 개명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인덕원 주변 아파트를 보면 인덕원역과 가장 가까운 인덕원 삼성, 인덕원 3호, 인덕원 푸르지오, 인덕원 대우, 인덕원 동아, 인덕원 대림, 이편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 인덕원 센트럴 자이 등 인덕원이라는 명칭을 아파트 이름에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인덕원역 주변이 좋아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호재들이 생기면 집값이 급등하곤 하는데요. 호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할 때 함께 달려가 매수하게 되면 그만큼 하락의 리스크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부터 8년에서 9년간 상승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사실 오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때 살걸.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남들 따라 호재만 따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은 적지만 지금 사람들이 거기 좋아진다고? 10년 전부터 그래왔어. 지금 사람들이 에이 거긴 안돼 라고 하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한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곳, 아직은 관심이 적은 곳이지만 좋아지면 그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이나 의왕에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고 관심 가져보면 좋을 듯해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인덕원역은 안양시와 의왕시 그리고 과천시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사람들이 먹고 즐기기에 적합한 유흥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또한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이죠.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GTX, 월판선, 인동선이 추가되면서 이곳은 복합환승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복합환승센터의 조감도를 보면 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역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은 4호선 노선 하나 지나가는 곳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과 인덕원역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인동선, 그리고 GTX-C 노선의 3개의 노선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커트러플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 미래의 경기도에서 4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갈 곳은 많지 않은 듯한데요. 일산의 대곡역이나 부천의 부천조갑운동장역, 그리고 판교역 정도 있을 듯합니다. 혹시 다른 곳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근 이곳들의 부동산 가격을 볼까요? 인덕원역 중심으로 위로는 과천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인덕원 호재를 많이 받은 의왕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일기신도시죠. 평촌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인덕원역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보면 인덕원역과 가장 가까운 삼성 아파트의 경우 32평은 작년 7월 이후 거래된 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24평으로 확인해 보면 최고가 대비 약 19%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왕의 대장이죠. 인덕원 엘센트로 34평은 23%의 하락을 하였군요. 가격으로 보면 16억 3천에서 12억 5천으로 3억 8천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촌과 가까운 의왕구의 구대장인 센트럴 자이를 볼까요? 이것 또한 가격 조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약 14%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덕원역 왼쪽에 있는 평촌은 어떨까요? 의왕만큼 가격 조정이 있을까요? 평촌의 메인 입지는 번개역과 평촌역 사이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이곳인데요. 아파트로서 메인은 4호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이곳이 메인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평촌하면 학원가죠. 평촌의 학원가는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일기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한 1990년 초반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의 대장 아파트는 4호선 위쪽 관양동에 있는 평촌 더샵입니다. 평촌 더샵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8% 정도 하락하였네요. 평촌에서 리모델링으로 핫한 목련 2단지를 볼까요? 이곳은 번개역 초역세권의 롯데백화점과 가까운 곳인데요. 앞으로는 상권과 뒤쪽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에 오른쪽으로는 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단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의 움직임을 보면 약 16%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촌 더샵이 있기 전에 평촌에서 대장은 이곳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이었는데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5%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향촌 현대 오차도 볼까요? 이것 또한 가격 조정을 받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원 수요가 있는 지역은 그만큼 이런 지역보다 탄탄한 수요와 빠른 회복의 모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덕원역 인근의 이곳들은 지금은 조정받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면 이곳의 미래는 밝은 곳입니다. 이미 매수한 분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죠. 오히려 팔면 불안하게 될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의 평촌은 윤 정권에서는 특별법 등의 호재로 계속 주목받게 될 곳으로 이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은 곳, 선호도가 낮지만 변화하면 선호도가 좋아질 곳. 흔히 혐오시설 또는 유해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교도소, 집장촌, 폐교율 매립지, 군부대 등이 대표적이죠. 안양에도 이렇게 혐오 또는 유해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양구는 도강구와 만안구의 두 개의 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일기 평촌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있고요. 안양의 구도심이죠. 1호선 라인을 경계로 도심이 형성된 만안구가 있습니다. 그럼 혐오시설, 지금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은 곳, 선호도가 낮지만 변화하면 선호도가 좋아질 곳, 도안구의 한계, 만안구의 한계 지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촌의 야경인데요. 이런 곳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게 믿겨지나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 평촌에는 안양교도소가 있습니다. 변계역에서 약 2km 떨어진 이곳에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1963년 마포에 있는 마포교도소가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개소한 곳으로 약 6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국내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안양도 평촌 신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심 속의 알바키처럼 교도소가 자리 잡고 있네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왕복8차선의 넓은 대로에 딱 위치해 있어요. 사실 안양교도소는 평촌 신도시가 조성되는 1990년 초기 무렵에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무산되었죠. 그러다 다시 2015년에 의왕시 왕곡동으로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녀원 등을 모두 이전하고 이곳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고자 안양의왕시에서 추진하였죠. 대신 의왕시로의 이전 조건으로 의왕시 왕곡동 일대에 대규모 IT 벤처 단지와 문화시설 개발이라는 왕곡 복합타운 개발을 제시하여 안양교도소 이전이 가속화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이후 진전이 없자 법무부에서는 60년 된 낡은 교도소를 방치할 수 없어 교도소 재건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도소를 재건축하며 이전을 할 수 없기에 안양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였죠. 결국 법무부와 안양시 사이에 소송이 오가게 되고 대법원에서는 재건축 판결을 내렸지만 안양시 반대로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이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리치날다의 생각으로는 1년 뒤에 하느냐, 10년 뒤에 하느냐의 차이만 있지 안양교도소는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60년 전 마포교도소가 안양교도소로 이전하였듯 도시가 발전하고 도심이 가속화되면 이런 유해시설은 그 도시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도소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가 교도소와 인접해 있습니다. 모락고등학교와 효성중학교에서는 교도소부가 나온다고 하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양교도소 이전은 향후 10년 이내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시그널은 안양교도소와 인접한 주택개발 사업에 있습니다. 교도소 맞은편으로 현재 덕현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2,886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3,850세대의 평촌 어바인 퍼스트 단지가 21년 1월에 입주하였고요. 위쪽으로는 2019년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1,174세대의 규모로 입주하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신축 규모는 약 8,000세대인데요. 주변의 샘마을과 뒤편의 아파트 단지까지 합하면 15,000세대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혐오시설 인근에 대단지 주택들이 조성되면 이곳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입김이 세지게 되는데요. 즉 주민들 민원의 힘이 강하게 발생하여 안양시 입장에서도 이런 민원을 무시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혐오시설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주택을 조성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해결하라는 명분, 즉 유해시설인 교도소 이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곳에는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동선 라인이 지나가는데요. 바로 안양교도소 옆으로 호계사거리역에 들어옵니다. 초역세권 교도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안양시 입장에서는 안양 시민을 위한 민원 처리 명분과 함께 도시개발이라는 대명분을 가지고 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양시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처럼 느껴지네요. 실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는데요.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 계획을 보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3단계 개발안으로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개발 및 인덕원 수원 개통에 따른 중심상업 및 지원 기능 수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토지 기용 계획안으로 안양교도소 일원을 주거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한 내역도 보이네요. 결국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이것의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인 상업용지로 복합개발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 시 교도소 자리에 문화예술시설과 함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교도소의 자연녹지에서 중심상업시설과 함께 첨단 산업단지 일자리를 탈바꿈은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안양교도소 이전과 함께 호계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이런 곳들은 또 한 번의 호재가 더해지겠네요. 이곳들 중 샘마을 단지의 경우 평촌 내에서 대지지분이 큰 곳 중 하나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길게 늘려서 긴 시계열로 생각해보면 평촌 신도시의 재건축과 교도소 이전 그리고 인동선의 개통은 샘마을 입장에서는 확실한 호재를 갖춘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교도소 뒤편에 위치한 호계 현대 홈타운이나 인동선의 오전역이 개통된 예정인 의왕의 이곳 단지들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겠죠? 이런 지역들을 소개하면 영상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무턱대고 욕하고 안 좋은 댓글을 달고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쭉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 시간들은 여러분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직접 조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세요. 안양시 동안구의 한 곳을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안양의 만안구로 이동해 볼까요? 안양시 만안구 중 지금은 선호도가 낮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곳은 박달동과 석수동에 위치한 이곳입니다. 안양 입장에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두 지역의 균형 발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는 도시개발을 위한 공간구조를 고민할 때 안양 구도심과 평촌 도심으로 추구를 하는 이도심과 함께 6지역 중심으로 할지 4지역 중심으로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박달과 비산동이 포함된 6지역 중심의 대안 1을 채택하였습니다. 6지역 중심의 장점으로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연계 강화와 균형 발전에 있고요. 다른 장점으로는 동안구의 인덕원과 만안구의 박달동 일원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미래성장 동력. 네, 맞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 바로 일자리입니다. 이곳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IT와 R&D 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테크노타운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지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박달동 탄약 대대 일원을 지화하는 것으로 93만 평 규모를 2015년부터 2027년까지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죠. 이곳 또한 안양교도소와 같이 혐오시설 또는 유해시설 중 하나인 군부대가 있는 곳인데요. 이 군부대 일원을 일자리 중심의 스마트밸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군요. 일자리, 부동산에서 일자리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호재라는 사실 모두 알고 있죠? 이 지역을 보면 안양채널 경계로 위로는 석수동, 아래로는 박달동입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면 박달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고요. 왼쪽으로는 강명 역세권 상업용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 뒤로는 군부대가 있는 자연 녹지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중공업 지역의 일자리는 지금의 첨단 산업단지의 형태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물류센터와 놀페인트가 있습니다. 뒤에 박달 스마트밸리가 조성되면 앞쪽에 있는 이곳들도 개발 압력이 높아지겠죠. 거기에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사업이 국토부 4차 철도망 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한 곳이 이곳 박달동입니다. 인천 2호선 연장이 박달 스마트밸리에는 파급력이 있는 게 광명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강명역은 KTX와 1호선 외에도 미래에는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과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 강명에서 7호선을 지나 시흥까지 이어지는 강명-시흥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입니다. 이런 강명역으로 접근성은 스마트밸리의 기업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향방을 모니터링 해봐야겠네요. 그럼 일자리 호재는 박달동의 한숲타운이나 오른쪽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단지의 수혜가 되겠죠. 또한 안양천을 넘어 석수동에 위치한 충원부 1호는 재개발 예정 구역인데요. 차후 일자리가 들어오고 이쪽 지역이 재개발된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의 노후도를 보면 재개발 노후도 조건인 전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2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추문부 1원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도가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과 의왕에서 핫한 인덕원만 바라보다 폭등이다 폭락만을 외칠 때 조금은 다른 곳, 향후 미래가치가 있는 곳을 관심 갖고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안양의 두 곳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